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냐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호처에 권총과 공포탄을 옮겨놓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2일 사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가 무력 대응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뒤 직원들에게 389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입장문을 통해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수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시위대가 불법 침입할 것을 대비해 이 본부장이 총기 2정을 관저동에 배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 대통령 지시라며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아폰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내용은 김 차장 조사에서도 언급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 증언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증언의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로 접근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나 김성훈 씨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체포되지 않았고 아직도 활개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없앤다거나 또는 뭐 문서를 없앤다거나 그렇죠, 그러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경호처 직원이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그 증언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이거는 좀 변호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위험한.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이 왜 김성훈과 김신과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도 안 가지고 오고 일부러 그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체포영장까지 나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냈냐. 게다가 그렇죠. 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달라고 하는 영장을 반려시켰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검찰이 반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까지 안 올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시 이들이 경호처로 돌아가가지고 실제 어제 안가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4시간 동안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검찰이 뭐 이미 대통령도 잡혔고 뭐 어쩌고 이렇게 변명 늘어놓는데 그걸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겠는지.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특히 썼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안가라든가 관저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들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한 게 바로 이 김신과 그다음에 이 김성훈과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사람 구속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영장 신청해달라고 보낸 건데 그거를 왜 반려를 하냐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체포영장을 2번씩 받고 이 정도 되면요 직위 해제시킵니다. 그럼요. 직위도 해제시켜야 하다못해 대기 발령이라도 시킵니다. 네네네.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가 디올폭 수사를 할 때 찾아가 가지고 핸드폰 맡기고 수사했잖아요. 그때 경호처에서도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요? 핸드폰 수거한 사람이 누굴까요? 경호처 직원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검찰과 이 경호처 상층부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약점 공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심이 됩니다. 검찰이 굳이 이걸 기각할 왜 법원에 그냥 판단 받아보면 되는 건데 자기가 굳이 이걸 기각한 이유는 혹시 검찰과
경호처 간에 뭐 모종의 합의 내지는 아니면 서로 갖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있어서 서로 거리낌한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도 이상했던 게 체포영장을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네. 왜 김성훈 차장은 하루인가 이틀인가 또 놔뒀잖아요. 시간을 줬죠. 네, 체포영장이 김성훈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잡아가지고 그때 같이 따로따로 다른 방에 앉혀놓고 따로따로 원래는 수사를 하고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말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경호차장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 둘을 위해서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호처에서 실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무대기를 다 거기에서 지금 불안하다. 이 사람이 나 보복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복 조치하러 돌아온다. 이 얘기 다시 듣고 이들이 정말 그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지금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대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날도 봐줬냐 물어보니까 뭐 윤석열 씨가 이 경호차장은 조금 봐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영장도 집행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구속도 못하게 하고 무슨 짓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